내용을 볼게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팀원 모두에게 초콜릿을 포장 봉투에 담아 나눠주려고 합니다. 포장 봉투 한 장에 초콜릿을 6개씩 넣으면 마지막 봉투에는 넣을 초콜릿이 없거나 모자라며 봉투 한 장에 초콜릿을 5개씩 넣으면 초콜릿은 6개가 남는다라고 해요. 초콜릿을 나눠줄 팀원은 최대 몇 명인가 라고 했고 단 포장 봉투는 팀원의 수만큼 사용한다. 봉투 수가 팀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식을 세우는 방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푸실 때 이제 요령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령이 통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식으로 정확히 접근을 해야만 풀이가 되는 문제의 영이 이렇게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식 세우는 방법부터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요령이 되는 문제 유형은 그것까지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뭔가를 몇 개씩 나눴다. 귤을 몇 개씩, 공책을 몇 권씩, 초콜릿 몇 개씩, 또는 사람을 몇 명씩 텐트에 넣었다. 이렇게 뭔가를 나누는 개념 문제는 항상 문자가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눠진 것을 받는 쪽, 상대 쪽이 문자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초콜릿을 몇 개씩 지금 포장 봉투에 담는 거죠. 봉투 수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나눠진 건 초콜릿, 받는 쪽은 봉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사람 몇 명씩 벤치에 앉히겠다, 텐트에 몇 명씩 놓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눠진 건 사람 수, 받는 쪽은 벤치나 텐트 그쪽이 받고 있는 거죠. 그쪽이 문자가 돼야만 이런 문제 식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봉투 수, 팀원 수 똑같은 의미죠. 이것을 이제 X로 놓을게요. X. 제일 처음에 한 봉투에 6개씩 넣으면 마지막 봉투에는 넣을 초콜릿이 없거나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여긴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 개도 못 넣은 건지 아니면 적게 넣은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내용부터 볼까요? 한 장에 5개씩 넣으면 6개가 남는다. 여기는 정확하죠. 5개씩 넣으면 6개가 남는다라고 해서 먼저 OX, 봉투 X개에 5개씩 넣었을 때 6개가 더 있다. 이게 초콜릿에 대한 정확한 식이 되겠네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애매했었던 그 문장 다시 볼게요. 6개씩 넣으면 마지막 봉투에는 넣을 것이 없거나 모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봉투가 몇 개인지 몰라서 이렇게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X개로 뒀었던, 전체 X개로 뒀었던 이게 봉투들이거든요. 여기에 6개씩 쭉 넣다 보니까 마지막 봉투에는 여기죠. 여기 문제네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하거나 0개가 되거나 아니면 6개씩 넣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모자라게 넣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0개부터 5개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정확히 아무것도 못 넣은 건지 1개인지 2개인지 그건 모르지만 요 범위 사이는 되겠다.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 한 봉투를 빼고 나머지는 6개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전체 X개 중에서 6개씩 넣은 봉투는 1개 빼고 여기까지는 6개씩 넣은 게 맞고 1개 빼고 여기까지는 6개씩 넣은 게 맞고 그 다음 봉투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그게 요 초콜릿 전체 개수에 대한 의미가 가장 적은 경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상일 수 있고 적은 경우는 여기부터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씩 1개 빼고까지 넣은 것은 일단 맞고 그 다음 봉투에 최대 5개 넣었다고 보는 것이 초콜릿의 가장 큰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전혀 넣을 수 없었던 경우부터 해서 그리고 5개 넣은 경우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6개는 안 되는 거죠. 5개까지가 이렇게 범위가 됩니다. 최소부터 최대까지 초콜릿에 대한 개수 범위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등식은 좌측과 우측식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풀 수는 없습니다. 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A는 C다라고 바로 갖다 붙여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좌측과 우측 그렇게 갖다 풀 수 없고요. 당연히 붙어 있는 식 2가지씩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2개 정리해 주시고 X의 범위를 뽑아 보시면 X의 범위는 7부터 12까지가 되네요. 이렇게 2개 정리해 주시면 X는 7부터 12. 자, X로 뒀던 것이 그게 봉투수였고 그게 팀원수였습니다. 같은 의미였죠.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인가 최대 범위 중에선 12가 가장 큰 범위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자, 지금 3번 문제 첫 번째 풀었던 이 문제가요. 의외로 좀 이해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제도 조금 되는 편이거든요.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바로 4번으로 이어가죠. 자, 내용 같이 볼게요. 어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부품 A와 부품 B가 필요합니다. 개당 구매 비용은 A가 400원씩 그리고 B는 300원이고요. 두 종류의 부품을 구매할 때 쓰인 비용은 총 174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부품 A와 B의 개수는 합이 5,000개이고 그랬을 때 구매한 부품 B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했네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해설에 적혀 있는 것처럼 문자 하나만 두고 만약에 구하려고 하는 부품 B 개수를 X
두면 A 개수는 5,000 빼기 X가 되겠죠. 두 개 합이 5,000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뭐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지에는 문자 하나로 썼으니까 우리 두 개로 쓰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A의 개수를 A개라고 보고요. B의 개수를 B개라고 볼게요. 첫 번째 식은요. 첫 번째 식은 연립방정식의 틀이에요. 첫 번째는 어쨌든 설정된 문자의 총합에 대한 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A 플러스 B 그것이 5,000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추가로 주고 있는 조건식을 세우는 게 두 번째 식이 되죠. 연립방정식의 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총합에 대한 것,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반영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것. 이렇게 되는데, 자, A는 400원씩이고요. B는 300원씩입니다. 자, 400 A, 이것이 A에 대한 총 부품 금액이 되겠죠. 300 B, 이건 B에 대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 합은 174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까지 다 적어볼게요. 자, 풀이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식에서는 공 두 개씩 다. 모든 항을 100으로 나누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00으로 나눴고 여기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4A 플러스 3B는 지금 17,4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요 식과 요 식 이제 연립해 주시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 B를 구하는 건데 편한 거 어차피 합이 5,000개이기 때문에 B를 구해도 A를 구하기 편하고요. A를 구해도 B를 구하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뭐 4 해볼까요? 4해서 두 식 연립해 볼게요. 곱하기 4 해서 A를 없애는 과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에 곱하기 4. 4A 플러스 4B는 그러면 여기 20에 공 다시 볼겠죠. 곱하기 4 한 겁니다. 2만이 되네요. 곱하기 4에서. 자, 4A 플러스 3B. 이건 그대로 내려와야만 연립할 수 있겠죠. 4A 플러스 3B는 17,400. 자, 두 식을 빼서 A 없애기 할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1B, B는 했더니 얼마 되죠? 2,600개 이렇게 되네요. 2,600개. 2,600개.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죠. 자, B의 개수 2,600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연립방정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문자 하나로 그냥 쭉 정리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4번과 3번으로 확인하고요.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문제 해결 능력 유형이 있거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때 문제 유형은 역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언어 추리 형태, 논리 퀴즈 형태 문제가 있는가 하면 뭔가 크게 표나 상황을 제시하고 뭐 가장 효율적인 그 방안을 찾는 거, 뭐 최단 거리, 최소 비용에 대한 방안을 찾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편이죠. 최단 거리나 최소 비용 그렇게 이제 상황 제시형 문제 유형은 조금 복잡한 계산을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언어 추리는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5번 내용 볼게요. 다음은 재무팀 직원들이 주말 근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은 5월 한 달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번씩 돌아가며 주말 근무를 서야 하고 이들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대요. 어쨌든 한 명은 이제 잘못된 이제 조건이 되겠죠. 사원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했을 때, 자, 사원은 항상 진실. 이제 여기가 시작이 되는 게 좋겠네요. 믿을 만한 얘기니까. 넷째 주에 주말 근무를 서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네 번째로 주말 근무를 설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사원은 진실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 갖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요거부터 볼게요. 나는 팀원 중에서 첫 번째 순서이고요. 나와 차장님 사이에는 한 명이 주말 근무를 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원은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무조건 서게 되고 그리고 나와 차장님 사이에는 한 명이 있다고 했으면 첫 번째니까 그 다음 한 칸 비고 여기 차장님이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근데 지금 몇 명이 5명이니까 이제 5주차까지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더 뒤에 두 칸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연결시켜 보시는 게 좋아요. 차장님 위치는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이니까. 그죠? 차장님 말로 가볼까요? 내가 주말 근무를 서게 되는 바로 다음 주에는 과장이 주말 근무를 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보죠. 거짓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한번 의심하시면 돼요. 자, 차장 다음에는 과장 이렇게 됐다고 되고요. 그럼 과장으로 가볼게요. 자, 부장님은 홀수주에 주말 근무를 서게 된다. 자, 과장이 얘기한 것은 부장은 홀수주. 근데 홀수주가 지금 남은 자리가 5번 여기밖에 없어요. 이미 1, 3번은 찼거든요. 그러면 과장 말 믿는 걸로 해서 일단 부장 자리 넣어볼까요? 자, 부장 얘기하죠. 위로 가볼까요? 계속 그냥 그 말 연결만 시켜볼게요. 네 번째로 여기 보겠습니다. 대리는 과장보다 먼저 주말 근무를 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리는 과장보다 먼저 지금 남은 자리가 어차피 여기밖에 없어서 대리 여기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본 문장에서는 전혀 거짓말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대리말을 볼까요? 나는 차장님보다 늦게 주말 근무를 서게 된다. 자, 대리는 차장보다 늦게 라고 했더니 이 말에서 막히죠. 그럼 얘가 거짓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네요. 쭉 봤더니 4개 맞고 하나 틀렸으면 한 명만 거짓말 이거 취급하는 순간 모든 게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가다가 중간에서 뭐 이 말도 이상하고 거기도 이상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 텐데 쭉 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은 지금 어쨌든 대리말 이거를 뺄 거고요. 나머지 가지고 순서는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4번째 주에 누구겠는가라고 해서 과장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네요.